사상 초유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동안 음모론으로 나치부되던 미국의 대한민국 정부 불법 도청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4월 8일자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온라인상에 미국의 기밀 문건이 유포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 문건의 내용을 통해 미국 정보기관이 대한민국 대통령실 등 고위정부기관을 도청한 정황이 뒤늦게 포착된 것입니다.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오는데요. 심지어 미국 정보기관이 대한민국 정부를 도청하다 들통난 건 이번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이는 역사에 기록될 외교대 참사이자 동맹국으로서 미국을 계속 믿을 수 있는지 의심해봐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입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끝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미국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프랑스, 캐나다, 영국 등 주요 동맹국 대부분을 도청하고 있었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수십 년간 쌓아온 국제적 신뢰도를 단 한순간에 잃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힘겹게 쌓아온 우크라이나의 투쟁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특정 정보 집단이 미국과 나토,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위해 해당 문건을 조작 유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도청으로 유출된 정보는 늘 한 나라의 미래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왔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아예 지정학적 판도가 뒤바뀔 수도 있었던 대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대한민국 도청 사건에 대한 모든 숨겨진 이야기들을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동맹국 간의 도청 감청은 쉽게 용서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실상이 어떻든 표면적으로나마 평등해야 할 동맹관계에서 이는 일방적인 주권 침해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동맹 간의 신뢰도를 제 손으로 박살내는 일입니다. 당장 대한민국만 봐도 과거 미국의 도청이 발각되면서 동맹 파기 직전까지 고려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사회에서 정보의 불균형은 단순히 외교적 결례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미국 내에는 자국의 안보에 필요한 경우 영장 등의 법적 제한 없이 첩보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도청은 단지 문턱일 뿐 더한 일도 할 수 있다는 뜻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리적으로도 미국의 엄청난 손해입니다.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이런 기밀 정보가 온라인상에 나도느냐는 건데요. 대한민국을 포함한 도청 피해국 입장에서도 주권을 침해당한 심각한 상황이지만 미국으로서도 정보기관의 무능력함을 입증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번 사건을 단지 대한민국에 국한하여 바라보면 미국의 타국 정부 도청 사건이지만 시야를 좀 더 확장해서 국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펜타곤 기밀 유출 사건입니다. 물론 전자도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지만 펜타곤 기밀 유출 사건은 아예 문제의 스케일이 달라져 버립니다. 해당 문건에는 확인된 것만 대한민국, 이스라엘,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등의 정부를 도청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파이브 아이즈 소속의 영국, 캐나다에도 도청 및 첩보를 진행한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란 미국의 주도로 미국의 최후 방국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맺은 정보기관 동맹인데요. 파이브 아이즈에서 다루는 첩보와 정보가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일각에서 미국은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외에 다른 어떤 나라도 안전한 우방이라 여기지 않는다 라는 주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번 펜타곤 기밀 유출 사건으로 인해 미국이 겉으로는 최우선 동맹이라며 그럴듯하게 떠벌리고 뒤로는 호박씨를 까며 파이브 아이즈 소속 국가까지 도청했다는 사실이 들통났는데요. 그런데 심지어 그렇게 동맹을 배신하며 얻은 정보마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죄다 유출당한 것입니다. 이쯤이면 이제 더 이상 도청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게다가 해당 문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당장 대한민국만 봐도 해당 문건을 통해 살상무기 제공금지 원칙을 어기고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음이 밝혀졌는데요. 이를 통해 지난 2022년 11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최초로 제기한 한국 155mm 포탄 10만 발 우회 지원 논란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잠정 결론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미국이 한국 포탄을 자국 창고에 보관했다 박스가리식으로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는 의혹이 불거졌었는데요. 푸틴까지 대한민국을 콕 집어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계속하면
러시아도 북한을 지원하겠다며 협박했었습니다. 미국이 불법 도청을 한 것도 모자라 정보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그 피해를 대한민국이 고스란히 뒤집어쓰게 생긴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로서도 가계단의 훈련 일정과 장비 보급 일정, 바흐무트와 하르키우 등 주요 전장의 전황 정보까지 발각되었는데요. 이로써 간신히 러시아를 상대로 우위를 점하고 있던 우크라이나의 첩보전 상황이 꼬리째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유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의 미부대에 폭격이 쏟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실제로 러시아군이나 체첸군에서는 무심결에 틱톡에 영상을 올렸다가 우크라이나군의 정밀 포격을 맞고 부대째로 증발한 경우를 심심찮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문건에는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탄환 소진 예측까지 명시되어 있었는데요. 밝혀진 정보에 따르면 SA-11은 4월 13일 정도면 모든 요격 미사일을 소진하고 SA-8은 5월이 한계입니다. 미국이 지원한 나삼스도 4월 15일이면 탄환을 모두 소진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지난 4월 5일 미국이 실제로 나삼스, 패트리어트의 요격 미사일을 추가 지원했다는 것과 연결하여 생각하면 상당히 신빙성 있는 예측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해당 문건에는 중국, 북한의 미사일 개발 현황이나 이스라엘의 중동 첩보활동 추적 결과 등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하나하나가 상당한 국제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사안들입니다. 미국은 이를 모두 불법으로 수집한 것도 모자라 관리소홀로 온라인상에 유출한 건데요. 이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만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확실한 끝맺음이 필요한데요. 아닌 게 아니라 과거의 사례를 살펴봐도 대한민국과 미국은 이미 한번 도청 때문에 최악의 관계로 치달은 전적이 있습니다. 아니, 보는 관점에 따라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최악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되었는데요.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극단적일 정도로 미국이 도청을 경계했습니다. 도청 의심 정황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작부터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을 기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우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65년에서 1973년까지 베트남에 5만 5천 명에 달하는 병력을 파병했습니다. 공산주의 확장을 저지한다는 대의와 동맹국으로서 미국에 도와달라는 요청에 응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런데 결국 돌아온 건 배신뿐이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간신히 6.25 전쟁의 상흔을 미봉하고 경제발전기에 접어든 상태였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걸 포기했고 또 희생해야 했습니다. 도저히 베트남이든 어디든 남을 도울 여력이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한국은 베트남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과 베트남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후일 우리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마찬가지로 버림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꽃다운 나이의 청년들을 다시 한번 전쟁터로 보내는 초유의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대한민국의 절박한 사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거하게 뒤통수를 후려쳐 버렸습니다. 그토록 부르짖던 자유민주주의 확립이라는 기치와 한국에 대한 의리를 내던지고 베트남 철수를 결정해버린 건데요. 하루아침에 낙동강오리할 신세가 된 대한민국은 어안이 벙벙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1970년대는 북한이 김일성 환갑잔치는 서울에서 열겠다라는 미친 소리를 공공연하게 할 때입니다. 만약 한반도에 6.25 전쟁 같은 참사가 또 벌어진다면 베트남을 버린 미국이 대한민국도 포기하지 않으리라 보장할 수 없었는데요. 게다가 정치적으로도 미국은 리처드 닉슨, 제럴드 포드, 지미 카터로 이어지는 대통령 재임 기간 꾸준히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 반전 여론이 불타오르며 너희들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라는 기조가 퍼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그나마 리처드 닉슨, 제너럴 포드 때는 정치적 이해관계라도 얽혀 있었지만 인권 대통령을 표방하던 지미 카터 때는 주한미군을 빌미로 내정 간섭까지 시도했습니다. 미국이 방산시장을 폐쇄하면서 대한민국이 독자 무기 개발, 나아가 자주국방을 결심하게 된 것도 대부분 지미 카터 때인데요. 쉽게 말해 대한민국에게 미국은 떠날 채비를 끝마친 객식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당시의 대한민국이 내린 결론은 결국 압도적인 힘의 보유, 핵무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대해선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1970년대만 하더라도 핵무기 하나로 더 이상 전쟁 억제를 위해 미국의 아쉬운 소리를 늘어놓을 필요가 없었던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자체적인 핵무장을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는데요. 심지어 핵무장 완료까지 어떻게든 주한미군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에 대한 첩보, 공작 활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결국 이게 대한민국 핵무장의 발목을 잡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핵무장에 대한 결단을 내린 박정희 전 대통령은 중요한 보고는 청와대 집무실이 아니라 안뜰에서 받았습니다. 극단적으로 미국이 도청을 경계했기에 은폐물이 없는 가장 개방된 장소를 고른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움직임을 수상하게 여긴 CIA는 총력을 다해 도청을 시도했고 결국 뜻하지 않게 대한민국 핵무장이라는 대열을 낳게 되었는데요. 화들짝 놀란 미국은 그제야 무슨 일이 있어도 베트남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어르고 달랬고 결국 한국은 핵무장을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 얻은 게 바로 주한미군과 미국의 강력한 군사동맹인 건데요. 역사의 만약은 없다지만 미국이 도청에 실패했다면 지금쯤 대한민국은 전 세계 9개국뿐인 핵무기 보유국 중 하나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 도발도 실패했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런 사건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에서 미국이 도청을 감지하지 못했다는 건 분명 뼈아픈 실책이자 과오입니다. 그러나 이쯤에서 한 가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도 있습니다. 이번 도청 사태가 분명 사상 초유의 대사건으로 기록되긴 하겠지만 아직은 이제 막 의혹 단계에서 벗어났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누가 미국 펜타곤에 기밀 정보를 유출했는지 그리고 기밀 문건의 정보가 조작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무를 숨기는 데에는 숲이 가장 확실한 것처럼 유출 문건 속에 조작된 정보가 숨어있을 가능성도 절대 무시해선 안 됩니다. 사실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위험 요소인데요. 아직 섣부른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사태를 지켜보면서 만반의 준비를 다지는 게 더 현명한 자세일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